전일시장 어땠나요? 네, 하여튼 뭐 국내 시장 자체가 최근에 상대적으로 많이 빠졌습니다. 명절 네. 이후에 대외적인 악재, 뭐 미국의 국채금리 상승이라든가 연방정부 셧다운이라든가 또 환경 이슈 때문에 네. 상대적으로 많이 빠졌다는 거죠. 이제 그런 어떤 부분들이 이제 어제 낙폭 과대에 따른 반발 매수세가 유입되면서 의미 있는 반등은 아니지만은 그래도 그렇죠. 좀 이틀 연속 양봉으로 좀 끝났어요. 일단은 상승했던 부분 자체를 본다 그러면 어제 이제 10시 아마 넘어서 아마 지수가 상승으로 전환됐을 건데 그 전에는 그렇죠. 외국 투자가들이 선물 매도가 나오면서 흐름 자체가 안 좋았지 않습니까? 네네. 그 시점에서 이제 중국의 제조업 지표가 좀 발표가 좀 됐는데 그렇죠. 국가통계청에서 발표된 제조업 지표 자체는 안 좋게 나왔지만은 그리고 중요한 게 자체가 차이신 제조업 지표거든요. 그렇죠. 차이신 제조업 네. 지표라든가 또 서비스 지표가 상당히 좋게 나왔습니다. 그러면서 중화권 증시가 좀 반등을 좀 했고요. 그게 호재였군요. 중화권 증시가 좀 반등을 하면서 그러면서 외국인 투자가들이 현 선물 쪽에서 매수 전환한 게 아닌가. 또 물론 이제 그 전에 이제 연방정부 셧다운에 대한 우려감 자체가 좀 완화가 됐지 않습니까? 그렇죠. 임시 예산안에 대해서 좀 합의가 된다는 것 때문에 장기 나스닥 선물 시장이 0.5% 정도 상승을 했기 때문에 네. 그런 어떤 부분들이 투자 심리에 개선 역할을 했다고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어제 이제 그 지수가 의미 있는 반등은 아니지만 그래도 의미가 있었던 것 자체가 어제 중국의 경제 지표 자체는 나쁘지 않았지만 국내에 어제 산업활동 지표가 발표됐지 않습니까? 8월 달에 생산, 투자, 소비가 트리플 감소세로 돌아섰어요. 그렇습니다. 물론 이제 시장에서는 어느 정도 예상했던 부분, 코로나가 확산이 좀 됐고 그 기저 효과가 있기 때문에 그런 또 부분이 있었다고 하지만은 네. 여기다가 달러 인덱스 자체가 지금 11개월 만에 최고치를 형성을 하면서 그것도 어제 부담이에요. 원달러 환율이 장중에 1188원까지 갔거든요. 네네. 즉 국내 경제 지표 악재, 달러의 원화의 어떤 약세 국면 쪽에서 외국 투자가들이 매수로 전환했다는 것 자체는 상당히 의미가 있었던 게 아닌가. 힘든 상황에서 바뀌었다. 이런 예, 거. 좀 그렇게 해석하고 싶고요. 그래서 외국인이 현 선물의 매수 전환을 좀 하면서 매수 상승을 이끌었던 건데 네. 일단 뭐 코스피 업종 같은 경우 대체적으로 최근에 금리 상승과 맞물려서 금융업종이 최근도 이제 어제 같은 경우는 증권업종까지 일부 상승을 하면서 금융업종 전반적으로 네. 상승 흐름이 전개됐고 그다음에 현대중공업 상승에 따라 가지고 뭐 조선주라든가 기계, 의료업종, FNF 상승에 따라 가지고 관련 업종들이 무난하게 상승했던 것 같고요. 예. 반면에 이제 어제 코스피장 같은 경우 업종별 종목별 변동이 상당히 컸습니다. 특히 화학업종 내에서 코롱 인더스트라든가 롯데케미칼라든가 대한유화라든가 NCG 계열 주가들이 그렇죠. 상당히 변동성이 컸던 것 같고요. 그다음에 운수창고 쪽에 HMM이 지금 이틀 져서 급락이 하고 하면서 예. 하락했던 것 같고, 그다음에 제약업종이 전반적으로 하락했다고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앞서 얘기했다시피 코스피장 같은 경우는 밋밋하게 종목들이 시가총액 종목들이 올라왔지만은 예. 일부 종목들 HMA라든가 SKC라든가 코로인더라든가 부강약품 같은 경우가 코로나 치료제 개발을 포기한다는 것 때문에 국가가 급락이 나왔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종목별로 상당히 변동성이 컸다. 지수 반등 국면 쪽에서 참고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네. 어제 이제 코스닥 시장이 이제 코스피 대비해서 상승률은 좀 부진했지만은 코스닥 시장의 테마별로 섹터별로 종목들이 상당히 활발하게 전개됐습니다. 그렇습니다. 예. 대표적으로 앞서 얘기했다시피 엔터테인 관련 종목들이 오프라인 공연 재개 기대감 때문에 전반적으로 SM을 중심으로 아주 하이브라든가 YG 엔터테인먼트를 중심으로 해서 그렇죠. 예. 비교적 큰 폭으로 떴고요. 그다음에 낙폭과대에 따라서 반등이 나왔던 NC소프트라든가 게임비가 가진 게임주, 그다음에 2차전지 소재 종목들도 그동안 소외를 받았던 동아기업이라든가 종목들이 어제 이제 급등이 좀 나왔던 것 같고요. 네. 그다음에 어제 이제 특히 이제 전고체 배터리 관련 종목들이 한농, 화성이 상한가 들어간다든가 예. CIS라든가 이수화학이라든가 관련 3인방이 급등이 좀 나왔고요. 그다음에 신재생에너지 쪽에 삼강 MNT가 지금 신고가입니다. 신재생에너지 관련 종목들. 그다음에 이제 리비안 자동차 뉴욕 시장이 지금 신규 상장을 앞두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관련 종목들이 어제 상한가 종목 한 6종목도 나올 것 같은데요. 관련 종목이 상한가가 4종목이 좀 나왔고요. 예. 8종목들 확산이 좀 됐다고 봐야 될 것 같은데 관련 종목을 제가 정확하게 점검을 해봤어요. 리비안과 관련된 거. 예. 보시게 되게 된다면 참고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 알다시피 리비안 전기자동차가 아마존에서 투자했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렇습니다. 아마존 전기자동차다 얘기 불릴 정도인 것 같은데 시장에 관심이 높은 것 같습니다. 네. 아마 11월 25일 정도에 IPO를 하지 않겠는가 하는 쪽인데 시장에서 IPO를 하게 되면 약 94조 원 정도 시가총액을 예상하거든요. 현대 기아차를 합해도 94조 원이 안 됩니다. 안 되죠. 현재 테슬라가 아마 시가총액이 900조 원 정도 되는 거니까 테슬라 캐파의 규모의 그러네요. 10분의 1 정도라고 좀 보시면 참고하시면 될 것 같은데 예. 관련 종목들은 이제 대원화성, 동국 RNS, 에코캡, 대유에이텍이 상한가 들어갔으니까
그다음에 이제 세원이라든가 삼진 LED, 남성 우신 시스템이 이제 관련 종목으로 분류가 되어 있는데 보면 옆에 내용을 보게 되면 밋밋합니다. 환경 시트 공급한다든가 그렇죠. 거의 삼성 SDI를 통해서 이제 배터리를 공급을 하는데 삼성 SDI에 배터리를 공급하는데 삼성 SDI가 이쪽에 이 회사에 납품을 하거든요. 건너죠. 그렇죠. 네. 근데 리비안이 자체 배터리를 생산할 가능성이 크다는 쪽이니까. 내재화. 근데 보시다시피 이제 제가 이 종목을 가지고 나온 이 자체가 예. 밸류 자체가 엉망이라는 거죠. 다 적자지 않습니까? 그렇죠. PR이 NA라는 것 자체는 적자라는 거죠. 제가 보기에는. 자동차 부품 종목 중에서 물론 적자가 많지만은 네. 이들 종목들 올라간 종목들은 대부분 다 경영 실적이 안 좋다. 그래서 오늘 또 주목을 좀 받겠지만은 네. 아마 올해 4월달, 5월달인가요? 테슬라 관련 자동차 부품 종목들이 다 급등했다가 지금 주가가 어떻게 되는지 아마 참고하시면 될 것 같아요. 급나간 그 주가가 대부분 종목 다시 급나간 종목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실적과 전혀 무관할 것 같고요. 단기 이슈의 관점에서 접근할 필요가 있지 않겠는가. 단기 매매 관점에서 접근을 해야 된다. 좀 말씀 좀 드리고 싶고요. 네. 기타 이제 기타 나머지 특징 종목을 좀 상승률을 보시게 되게 되면 일단 앞서 얘기했다시피 NC소프트가 최근에 이제 실적 부진 이후에 주가가 많이 빠졌지 않습니까? 오랜만에 됐다는 예. 반등이 좀 나왔던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제 어제 이제 현대중공업이 요즘 며칠 연속 상장 이후에 주가가 약세를 보이다가 네. 주가 상승 움직임이 전개되고 있는 쪽인데 이제 수급 이슈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원래 이제 상장이 좀 되면서 중간 지주회사인 한국조선해양 같은 게 주가 많이 빠졌지 않습니까? 네네. 이제 이 종목이 실적이 이제 사업형 자회사니까 이 종목이 이제 최근 들어 기관 투자를 사고 있는 쪽인데 반면에 이제 팔고 있는 쪽이 있어요. 네. 요즘 이제 그런 포트 교체가 전개가 되어 있다는 걸 좀 말씀드리려고 가지고 나왔는데 네. 어제 주가도 많이 올라왔지만 7% 올라왔지만은 현대미포라든가 한국조선해양은 팔아요. 네. 현대중공업만 기관이 산다는 거죠. 업종 내에서. 그런 부분을 염두에 두셔야 될 것 같고 그다음에 네. 요즘은 이제 금융주들이 금리 인상 이슈와 함께 계속 상승을 하고 있는 쪽인데 독보적으로 움직이는 종목 중에 한 종목이 JB금융입니다. JB금융주지를 차트를 보고 계시는데 신고가인데 올해 아마 가장 많이 떴을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은행 업종은 제가 추천 안 하고 있지만은 공개 방송 통해서 살 때는 지방은행을 사야 되고 지방은행 중에서는 JB금융주가 탑이다 얘기하고 있는 쪽인데 그러시군요. 왜 그러냐면 현재 시장에서 수급 이슈도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뭐 하나금융주지라든가 신한금융주지라든가 KB금융주지 같은 경우는 대형주 성격이고 이미 외국인 투자가들이 관련 종목도 주식을 많이 사가지고 주식 비중이 60%에 70%예요. 더 이상 살 수가 없어요. 그렇군요. 그런데 지방은행 같은 경우는 실적 성장이 최근 들어 2, 3년 동안 가파르게 전개돼가 있고 네. 외국인 비중이 30% 40%밖에 안 됩니다. 추가적으로 살 여력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네. 최근 들어서는 지방은행 중심으로 해가지고 아마 기관 투자가들이 JB금융주지라든가 BNK라든가 DGB금융주지로 사고 있기 때문에 네. 이제 은행주 쪽에 관심을 가지고 계시면서 여전히 지방은행이 제가 보기에는 상대적으로 싸 보이는 게 아닌가 그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참고하겠습니다. 예. 그다음에 LX 인터내셔널이죠. 제가 뭐 추천해드렸다고 얘기를 하면서 수요일 날 제가 이 종목 조정권에서 관심을 가지라고 얘기하고 있는 쪽인데 네. 여전히 이제 실적이 저평가된 주식이고 최근에 원자재 가격에 석탄 가격 상승이 수혜주기 때문에 최근에 기간 수급이 상당히 좋거든요. 어제 이제 7% 정도 급등했다 조정을 받고 있는데 많이 떴기 때문에 추격 매수는 자제하시고 오늘 같은 조정받을 시점에서 네. 매매를 한다 하더라도 단기 목표 가격 38,000원 제시해드렸기 때문에 네. 여전히 관심 있게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JC케미칼도 제가 이 시간 동안 언급해 드렸던 주식이죠. 바이오 연료와 관련된 종목인데 최근에 과다기 주가가 빠졌던 부분 자체가 어제 외국인하고 기관 수급이 좀 들어오면서 상승하는 주식인 것 같습니다. 만 원대 지지를 받고 충분히 추가적인 상승이 전개되지 않겠는가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2차전 쪽에 이제 동아기업 같은 경우는 그동안 워낙 소외를 받았기 때문에 상승이 좀 나온 것 같고요. 그다음에 한 종목 보면 삼강 에멘트라는 주식이 지금 신고가거든요. 네. 신재생에너지 쪽에 요즘 독보적으로 움직이는 주식이 해상 풍력 쪽에 강점을 가지고 있는 삼강 에멘트라는 주식인데 지금 22,000원을 돌파를 좀 했거든요. 그렇군요. 상대적으로 이제 밸류 자체가 저는 이 시간에 이제 CS 윈드를 여러분한테 추천해 드렸던 주식인데 네. 삼강 에멘트를 중심으로 해서 어제 동국 CNS라든가 풍력기업들이 강세를 좀 보였던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제 전고체 배터리 관련 종목 중에서 어제 상한가 들어간 종목이 있죠. 한농화성입니다. 예. 요즘 이제 전고체 배터리가 이슈가 된 것 자체가 배터리 이슈 자체가 화재 문제이기 때문에 안전성 문제이기 때문에 예. 이 종목이 이제 상한가를 기록을 하면서 CIS라든가 제가 이 시간에 언급해드렸던 이수학 같은 경우도 어제 신고가가 나왔거든요. 밸류로 따지면 이수학이 훨씬 주가가 싼 주식인데 한농화성이 대장주로 나서고 있기 때문에 네. 저는 개인적으로 여전히 이수학을 조정권에서 관심 있게 볼 필요가 있지 않겠는가 그렇게 말씀 좀 드리고 싶고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나노 CMS라는 주식인데요. 제가 네. 오늘 이와 관련된 종목을 오늘 이제 언급해 드리려고 하고 있는 쪽에 대해 추천 종목으로 네. 나노 소재 관련 전자재료 여권이라든가 운전면허를 만드는 회사거든요. 어제 이제 주가가 올라간 이유, 회사가 보면 최근에 3개월 동안 거의 한 5배 정도 상승을 했습니다. 14,000원대짜리 주식이 지금 123,000원이니까 어제 주가가 상한가 급등이 좀 나온 주식인데 어제 주가가 올라간 자체는 예상한 나노 관련 전자 여권이라든가 운전 면허라든가 보안 인쇄와 관련된 인쇄 화물 회사입니다. 근데 어제 주가가 올라간 자체는 코로나19를 바이러스를 박멸하는 박멸 램프를 출시를 하지 않겠는가 그런 어떤 기대감이라고 봐야 될 것 같은데 나노 제품 자체가 네. 다양한 최근에 친환경 부분만이 아니라 전기차라든가 여러 가지 제품 확산될 수 있는 그런 응용 제품을 만드는 쪽이거든요. 이런 또 종목들이 움직였다고 봐야 될 것 같은데요. 그래서 어제 시장의 특징을 한마디로 요약하면 전반적으로 경기 민감 관련 종목들의 어떤 제한적인 반등 국면 쪽에서 코스닥 시장의 친환경과 그다음에 리비안 관련 어떤 종목들 중심의 종목 차별화 장세가 상당히 어제 전개가 좀 됐다 요약해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뭐 친환경 관련주는 뭐 항상 이 시간을 통해서 운영료께서 강조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자, 지금 전체적으로 특징주들을 다 체크를 해드리면서 오늘 장에 대한 투자 전략 알아볼 텐데요. 아무래도 10월이 이제 다음 주부터 본격적으로 진행은 되겠지만 그래도 오늘 첫 거래일입니다. 의미 있게 좀 시작하려면 어떤 전략을 유효할지 알아보겠습니다. 어떻게 잡을까요? 예, 일단은 여전히 대외적인 악재 부분 자체가 잔파도가 여전히 있다고 좀 봐야 될 것 같거든요. 미국의 국채금리 상승 부분이라든가 연방정부 샷다운 부분 자체는 좀 어느 정도 완화가 됐다고 봐야 되겠죠. 임시 방편적이긴 하겠지만은 결국은 연방정부 샷다운 자체는 지금까지 여러 차례 이슈가 됐었지만은 과거 몇 년 동안 한 차례도 샷다운 디폴트를 간 적이 없었기 때문에 분위기만 안 좋았다가 그렇죠. 말고. 그런 영향이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중국의 헝다 이슈 자체도 뭐 중국 시장의 안정을 찾고 있기 때문에 별다른 이슈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추가적인 영향의 확대는 제한적일 것 같고요. 다만 오늘은 이제 또 월요일날 대체 연휴 때문에 쉬는 날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연휴를 앞두고 있는 흐름이고 또 미국 시장이 빠졌기 때문에 대체적으로 관망 심리가 좀 지배적이지 않겠나 생각이 좀 되고요. 여전히 어제 시장 같은 경우도 결국 외국인이 선물에 따른 주가의 변동이었거든요. 외국인이 아침에 선물을 파니까 주가가 한 20% 가까이 빠졌다가 반등이 나오는 쪽인데 외국인 선물 매매에 따른 등락 과정이 전개될 건데 하방은 좀 충분히 좀 지지가 좀 된다. 코스피 지수가 최근에 이제 장중 저점이 지난 9월 29일이죠. 저점이 3,030이었거든요. 오늘 아마 그 정도 선에서 지지를 좀 받을 것 같은데 추가적 하락 자체는 크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장 자체는 제가 주가 많이 빠질 때 역발상 투자를 하라고 하거든요. 주가가 빠질 때 사야 되고 올라갈 때 사면 쉽게 수익 내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주가 빠진다 한다면 지난 시간에도 지난주에 주가 빠질 때 얘기했지만은 기다리시면 올라옵니다. 올라오고 오히려 현금 가지고 계신 분들은 저점 배수 기회로 10월달 시장을 대비할 필요가 있지 않겠나 봐야 될 것 같고요. 다만 상승 전환하는데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추경 배수는 자제를 해야 된다고 제가 잘 말씀드리고 있는 쪽이니까 상승은 아마 10월 중순 정도 돼야지 않겠나 봐야 될 것 같고요. 오늘 이제 주목해야 할 부분 자체는 달러가 조금 약간 이제 뭐 행보했으니까 원달러 환율 자체가 크게 급등할 것 같지는 않아요. 오늘 이제 분명히 수출 지표를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어제 산업생산 활동 지표가 안 좋게 나왔기 때문에 오늘 발표가 되거든요. 이따가요. 수출은 그동안 계속 좋지 않았어요? 네, 좋았습니다. 9월 20일까지 22.6% 정도 증가됐으니까 증가 추세가 연가가 되는데 최근에 이제 코로나 국면이 확산되고 앞서 얘기했다시피 생산 활동 지표 자체가 3대 생산 투자 소비가 트리플 감소도 전환됐기 때문에 그 부분이 수출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 오늘 수출 지표가 왜냐하면 수출 지표하고 종합 주가 지수 거의 민감하게 함께 움직인다고 그랬거든요. 지켜볼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중요한 것 자체는 시장은 조정이지만은 제가 항상 얘기했다시피 이슈와 실적 성장 중심의 중소형 종목입니다. 어제 지수가 반등이 나온다 하더라도 코스피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은 거의 변동이 없어요. 플러스 마이너스 1%거든요. 그래서 다만 그래도 그나마 수익을 기회를 잡을 수 있는 것 자체는 시장 자체가 이슈 장세라고 했어요. 앞서 리비안과 관련된 부분 자체도 실적보다는 이슈거든요. 엔터테인먼트 관련 종목들이 주가가 올라가고 있지만 주가 자체는 정말 비쌉니다. PER로 따지면 YG라든가 하이브라든가 종목들이 올해 실적 기준에서 거의 40배, 50배. 내연도 실적이 이제 중요하니까 내연도 실적 기준으로 하더라도 지금 27배, 28배 딱 수렴해 있거든요. 30배 되는 수준이면 좀 비쌉니다. 현재 시장 역을 감안하면. 근데 이슈가 중요하다는 거죠. 실적이 발표되기 전까지는 이슈 중심으로 흘러갈 것 같아요. 그럼 이슈가 뭐냐? 여전히 친환경 관련 부분이고요. 어제 원자재 가격들이 비철금속 중심으로 전반적으로 하락을 했지만은 천연가스 가격은 다시 또 급등해서 하루 조정 이후에. 그래서 에너지 관련 가격 관련 종목, 그다음에 이슈와 관련해서 리오품과 관련된 일부 종목들 중심으로 종목을 압축해서
대응할 필요가 있지 않겠나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계속해서 그런 종목들로 관심주들을 계속 말씀을 오고 계시는데요. 이제 그렇다면 오늘은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나노 CMS 관련해서 관련 이런 쪽으로 좀 연결해 보신다고 하셨습니다. 네. 예. 이게 최근에 시장의 큰 이슈가 친환경 쪽으로 수렴한다고 그랬고 네. 친환경 쪽과 관련된 부분 자체가 2차전지 소재, 소연료 에너지, 신재생에너지 그쪽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리고 어제 또 리비안 상승과 관련된 자동차 그쪽에 공급할 수 있는 자동차 부품 그런 그렇죠. 쪽이거든요. 네. 그와 연관돼서 복합적으로 관련된 회사가 한 종목이 있는데 그 종목이 시장에 아주 주목을 못 받은 중에 나노 아모텍이라는 주식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노 아모텍이요.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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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그럼 관련돼서 좀 자세한 내용을 좀 아모 전해주시- 그린텍이죠. 아모 그린텍. 아, 그렇죠. 약간 아모 틀린- 그린텍이죠. 죄송합니다. 그렇죠. 수정합니다. 예. 아모 그린텍 코드 125210이 되겠습니다. 예, 내용 네. 전해 주시죠. 아모 그룹이고요. 그린텍이라는 것 자체가 친환경 기술이라는 겁니다. 나노 이 회사가 이제 어떤 회사냐면 그린테크. 나노 기반의 친환경 관련 응용 제품을 공급하는 회사입니다. 근데 네. 주 수요처 자체가 IT라든가 전기차라든가 그다음에 신재생에너지와 관련된 에너지라든가 또 환경과 관련된 수철이라든가 공기청정기라든가 관련 응용 제품을 공급하는 나노 종합 회사라고 좀 보시면 될 것 요즘 같고요. 거의 시장에 나오는 그런 네, 그렇죠. 내용들이네요. 이제 에너지 같은 경우는 에너지 저장 자체 ESS 에너지, 그다음에 플렉서블 배터리, 그다음에 나노 멤브레인 자체가 이제 수소차와 관련된 부분이거든요. 최근에 아. 그 포롱 인더가 주가 상승했던 그런 재료거든요. 아, 그거 현재 예산 같은 나노 거군요. 멤브레인 같은 경우는 예. 스마트폰과 관련된 그 웨어러블과 관련된 방수, 통음 관련 쪽에 좀 들어가고 있지만은 향후에 네. 이제 수소라든가 전기차 시장이 확대될 수 있는 그런 기술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즉 예사가 주력하는 제품 자체가 4차 산업의 핵심 소재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러네요. 예. 그래서 이 부분 자체가 이제 지금 현재 시장 탄소 중립을 위한 나노 소체 부품 자체가 지금 증가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제 실적 성장이 본격적으로 전개되지 않겠나 봐야 될 것 같은데요. 주 사업 자체가 에너지 저장 ES 사업 같은 경우 리튬 인산철 배터리입니다. 요즘 시장 자체가 배터리 입시 자체가 과거에는 한 번 충전해서 길게 가는 그쵸. 멀리 가는 게 중심이었지만 네. 하도 배터리 쪽에 우리나라 주요 갖고 있는 리튬 이온제 배터리 자체가 화재가 많이 발생하다 보니까 요즘은 안정성이 더 중요해지지 않습니까? 그쵸. 그래서 멀리 최근에 가는 전고체 것보다. 배터리가 움직이는 것도 그것 때문이거든요. 그렇군요. 그래서 그가 관련된 리튬 인산철 배터리 자체가 중국에서 지금 주력하고 있는 쪽입니다. 이거 리튬 인산 배터리 자체는 안정성은 있는데 대신 멀리 못 가비가 가는. 300km, 400km 정도 갈 수가 있는 거거든요. 한 번 충전해서 굳이 뭐 600km, 800km 갈 필요가 있느냐 그런 부분이 대두가 되고 있거든요. 요즘 그렇군요. 충전 속도가 좀 빨라지는 쪽이니까. 그래서 그렇죠. 예. 중국 같은 경우는 리튬 인산철 배터리 쪽으로 지금 CATL이 많이 집중하고 있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네.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지금 삼성 SDI 같은 경우는 전고체 배터리에 집중하고 있고 LG 에너지 솔루션 같은 경우는 기존의 리튬 이온제 배터리에다가 리튬 인산철 배터리 쪽으로 이온하는 쪽으로 좀 바뀌고 있다는 쪽이거든요. 그래서 예. 예사가 이제 에너지 저장 장치와 관련해가지고 리튬 이온 배터리 자체를 중국에서 외주해가지고 아직까지 예사 자체가 친환경 쪽에 풍력이라든가 그다음에 5G 쪽이라든가 전기차 쪽 같은 이런 게 리튬 인산철 배터리 자체가 예사가 이제 제품 자체가 2차 전지라든가 그 전기차라든가 관련 종목들은 열이 많이 발생하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열이 발생하게 되면 에너지 효율이 많이 빠지는 거니까 그게 이제 이 회사의 주력 제품이거든요. 이런 또 부분들이 이제 회사 제품에 반영되다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회사 이미 테슬라 쪽에 부품을 공급하고 있어요. 관련 회사 자석 제품. 아, 중국의 그렇군요. BYD라든가 네. 미국에 있는 리니어라는 전기차 부품 회사에 공급하고 있는 쪽에 시장에 주목을 못 받고 있다는 거죠. 앞서 그 리비안 관련 종목 같은 경우는 뭐 시트 공급받다가 주가가 상한가가 오른 쪽인데 실질적으로 예산은 제품 공급하고 있는 쪽에 향이 확대될 수 있는 그런 기업이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네. 이제 전기차 시장이 향상한다면 전력 반도체가 시장이 중심될 것 같은데 현재 전력 반도체는 실리콘 기반 SI 기반인데 SiC 기반 자체 SiC가 실리콘 카바이드거든요. 이게 네. 이제 차세대 전력 반도체 쪽으로 나갈 건데 이게 이제 에너지 밀도가 높아지면서 고효율이 난다 한다 하다 발열 문제 해결할 수 있는 게 전력 반도체가 이쪽이거든요. 예사가 이제 향후에 전기차 시장 확대에 따라서 전력 반도체 시장에 기술 특허를 갖고 있기 때문에 중요한 진입하면서 반도체군요. 그렇죠. 향후에 주력 제품으로 부각되지 않겠나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래서 예사 실적을 보시게 되게 되면 최근에 이제 예사가 상반기까지 부진입니다. 근데 이제 ESS 관련된 그 수주 부분 자체가 하반기 때 반영이 좀 되면서
하반기부터 본격적으로 실적이 성장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지금 접근할 수 있는 좋은 좀 기회가 되지 않겠다 봐야 될 것 같고, 그다음에 예상가 나노 관련 회사라고 그랬지 않습니까? 그렇죠. 앞서 제가 나노 CMS가 단기간에 5배 가까이 떴다는데, 현재 상장돼 있는 나노 관련 회사가 아모 그린텍, 나노 신소재, 나노 CMS, 파크 시스템입니다. 보시다시피 매출을 따지면 다 1,000억 미만인데 아모텍에 비해서 시가총액은 2배, 3배가 더 높지 않습니까? 아, 그러네요. 그렇죠? 다들 적자 기업, 나노 기업에 대한 성장성 부분 자체가 주가에 반영되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회사는 중소기업이지만은 기술 특례 상장 회사입니다. 특허 부분이 한 1,100개 정도로 기술력을 많이 갖고 있는 회사이기 때문에 이제 본격적인 나노 응용기피 시장에 있어서 주목을 받지 않겠는가, 그런 것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 전략인데 주가는 최근에 조금 좀 올라와서 행보를 하고 있는 쪽인데, 13,000원, 오늘 약간 좀 빠지면 12,800원 정도라든가 그 가격대에서 매수권 잡으시면 될 것 같고요. 목표 주가는 18,000원 정도, 충분히 예사 시가총액으로 따지면 4,000원까지 가야 되지 않겠는가, 충분히 2만 원 넘어갈 것 같은데, 네. 현재 시장 여건을 감안하면 18,000원 보시면 될 것 같고, 손절 가격은 12,000원을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오늘은 나노 소재와 관련해서 전체적인 업황 점검, 그리고 아모 그린텍이라는 종목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드렸습니다. 매수 가격은 13,000원 전후이고요. 매도 가격 목표가 18,000원, 손절가 12,000원을 제시했으니까요. 이 부분 잘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한 주 동안 고생 많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지금까지 토마토 투자자원 박준현 운용력과 함께한 오늘장 모닝이었습니다.